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버스에 미니벨로 싣고 와서 여기 문경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랑 트레킹을 병행하면서 문경관문이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문경세제 이런 이게 뭐랄까 대문이랄까 조형물이 보이네요. 이 반대편에는 한자 현판이 있을 거예요. 입구에는 이렇게 먹거리 집이 많네요. 예전에 또 있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편의점이며 유락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드라마 세트장 생기면서 방문객이 많으니까 다들 이렇게 발달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자동차, 자전거 못 가고요. 여기 옛길 보존 기념비 옆에 자전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전거 고이 세워두고 출발합니다. 출발점에 바로 이렇게 선비의 상이라는 게 보이네요. 문경관문은 옛날부터 과거 보러 가는 길로 유명했대요. 영남에서 한양을 가려면 조령, 축풍령, 중령 이렇게 있는데 이 조령이 문경세제의 한자어거든요. 세조자에 고개령자. 근데 웃기게도 그 세 개 고개 중에 축풍령은 축풍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하고 중령은 쭉 미끄러진다 그래서 보통 이 조령으로 넘어서 과거보러 갔다고 합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이네요. 오늘 찍을 때가 많은데 초입부터 이렇게 계속 경치에 감탄하면 영상이 길어질 텐데 드디어 나왔네요. 일관문. 국민학교 중학교 때 여기 앞에 와서 사진 많이 찍었는데 경치는 여전합니다. 이게 천혜의 요새인 이 조령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벽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졌더라고요. 숙종 때니까. 근데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불에 그을린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일제시대 의병항쟁 하느라고 그때 전쟁 때 불탄 거를 복원을 해서 그렇다네요. 아이고, 녀석들 예쁘게도 뛰어다니네. 일관문은 주흘관입니다. 주인 주자에 저게 우뚝 솟을 흘자니까 아마 이 산이 우뚝 솟아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요. 주흘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써있네요. 1907년에 의병항쟁 여기서 하면서 일관문이 많이 탔나봐요. 여기 아마도 의병분들의 비석이 쭉 있는 것 같아요.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 제가 고향 떠나서 언젠가부터 여기서 드라마를 많이 찍더라고요. 최근에 슈룹도 여기서 찍었네. 이게 옛날 거네요. 왕건, 무인시대, 대조영, 추노까지 웬만한 사극은 다 여기서 찍나봐요. 길가 바위에 이렇게 뭔가 저기 흐릿하게 글씨가 보일 텐데 이게 선정비랍니다. 현감 선정비. 보호를 잘 다스려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굳이 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저 꼭대기에다가 새겨놨을까요? 자기가 새겼을까? 남이 새겨줬을까? 현감 구명구의 선정비. 어젯밤에 비가 좀 왔는데 길이 촉촉하게는 젖어 있지만 질척거리진 않습니다. 이게 아마 평탄화하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전체 한 6km 코스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흙길로 되어 있다네요. 이게 포장이 안 된 이유가 있다는데 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와서 성곽이며 자연이 좀 훼손되는 걸 보고 여기는 포장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근데 포장이 돼 있으면 좀 더 이상하겠죠. 이 바위는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지? 이런 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이 들어서 이제 보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있네요.
지름틀 바우. 기름을 짜는 도구인 기름틀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아, 맞아요. 경상도에서 저희 어릴 때 할머니가 지름 짜었나 했는데 아, 이게 그 짜는 틀의 손잡이 모양 같이 생겼구나. 여기는 조령 원터입니다. 이건 제가 기억나네요. 여기는 국가시설이었을까요? 이게 원터면은 관리들의 숙식 편의를 위한 공익시설. 안에 들어가 볼까요? 10도짜리 식으로 그냥 터만 남아 있네요. 일종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여관이라 할까? 날이 약간 흐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어서 햇볕 없이 그늘에서 시원하게 트레킹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운동 살짝 되고 아주 좋네요. 계속 옆에 개울 소리가 나서 귀도 즐겁고요. 교기정이랍니다. 조선시대에 관리들이 여기서 신관리, 구관리가 인수인계를 하던 데라는데요. 여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폭포도 작은 폭포나마 흐르고 있고, 저기 바위에 한자가 또 새겨져 있는데 저게 용추래요. 요즘하고 한자 쓰는 법이 조금은 달랐나봐요. 유명한 사람이 조선시대에 써서 새겨 놓은 거라는데 역시 자연훼손. 네, 길가에 이렇게 꽤 큰 폭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시작되네. 네, 한 4km 정도 걸었는데 제2관문 조곡관 나왔습니다. 이거는 1관문보다는 성벽의 규모나 또 이 관문의 규모나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곡관. 이 제2관문이 실제로 1, 2, 3관문 중에 제일 먼저 축조되었더라고요. 이건 또 왜 불탔지? 1594년이니까 임진왜란 기간 중에 축조되었네요. 아마 소일고 외양간 고친 격으로 한 게 아닐까. 한번 뚫리고 나서 필요해서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경 세제 명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지역 출신들은 다 아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서울에서 만난 분들 문경 출신이다 그러면은 문경 세제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세제를 원래는 시옷의 아이 그리고 지옷 아이 이렇게 세제라고 쓰는데, 빨래할 때 쓰는 세제, 디터전트 그걸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세제가 순 한글 말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고개제. 그래서 명칭은 새도 넘어가기 어려워서 쉬어가는 고개라는 데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고, 또 억새가 많아서 그런 억새할 때 세제라고도 했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쓰는 용어는 한자로 쓰면 조령이거든요. 세조자의 고개령자. 물길을 바위가 막아버리니 아주 용솟음 치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삶도 저렇게 살아야죠. 이 관문 넘어오니까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따라서 겨우겨우 한번 상관문 딱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이 길은 진짜 근 40년 만인 것 같아요.
일관문 올라올 때랑 다르게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아마 상관문 가면은 조금 더 급해질 거예요. 그래도 호젓하고 좋네요. 해도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 돌아온 김 부장의 역사 시간입니다. 지루하시면 스킵하셔도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 배울 때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임진왜란 시간이었는데 신립장군이라는 분이 이 조령 관문에서 왜적을 방어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굳이 탕금대로 가서 배수진을 쳐서 그 멍청한 장군 때문에 그 국군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죠. 아니 그런 멍청한 장군을 왕은 왜 왜적을 막으려고 보냈을까? 근데 잊고 지내다가 고향을 떠나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탕금대를 자주 가잖아요. 신립 장군이 선택했던 데가 그 탕금대였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좀 들이파봤죠. 근데 신립 장군은 멍청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되게 용장이었고 기마병 운용을 잘해서 여진족 토벌을 하는데 아주 조선 최대의 용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선조가 네가 가서 막아라 하고 보냈는데 판단 미스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은 3개 길로 이렇게 나눠서 올라왔어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 한양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풍령, 조령, 중령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이 3개 길로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곳이 충주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뻗쳐 있으니까 그쪽을 선택한 거였고요. 또 아까 신립장군이 기마병으로 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전공인 기마병을 운영하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험준한 이 산악 지역보다는 충주 같은 그 평원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다니는 분들도 줄었지만 이 경사도도 높아졌습니다. 이게 체감으로 한 7, 8%는 될 것 같아요. 아까는 한 3%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이 관문에서 한 관문까지는 2km 조금 더 되는데요. 제 기억에도 여기가 가장 험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아버지 따라서 가기 싫다고 했던 기억이 나니까요. 이쯤에서 지금 한낮인데도 이 숲이 울창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옛날에 여기를 어떻게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다 걸어서 넘었지. 길이 이 정도로 좋지도 않았을 텐데 낮에도 호랑이 나올 수 있었을 거고 밤에는 더더욱 못 다녔겠죠. 해발 600m를 지납니다. 요즘 어쩌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컨텐츠를 많이 찍게 되네요. 지지난달에 도선사 어필, 그리고 이달 초에, 아니지, 지난달 말에, 제주 1100고지 미니벨로 라이딩.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선사보다 훨씬 힘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문경 세제 트레킹. 그 중에 오늘이 가장 좋네요. 드디어 삼관문 조령관 보입니다. 여기는 좀 가파르네요. 한 남산 도보로 올라가는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남 제3문, 이게 조령관인데요. 저 뒤편에는 조령관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영남이 조령의 남쪽이라는 뜻인 거 아셨나요? 그렇답니다. 이까지 오는데 조금 속보로 와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시간 잡고 오면은 좀 여유있게 걸으면서 올 수 있겠네요. 저기 조령관 넘어서 이렇게 건너편까지는 처음 와봤는데 여기가 충북 계산군이네요. 그러니까 저 조령문이 경북과 충북의 경계인 거예요. 괴산 연풍면입니다. 네, 다시 조령관을 넘어서 왔던 길 돌아갑니다. 제가 한 8km 정도를 걸어왔더라고요. 아까 자전거 세운 데서. 근데 여기 안내하는 데서는
1관문에서 3관문까지가 한 6.5km밖에 안 되던데, 여기 3관문 바로 앞에서 2관문까지는 3.5km, 1관문까지는 6.5km네요. 아마 그 자전거 세운 데서 1관문까지 좀 걸어온 게 있어서 8km 정도 채웠나 봅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내려가 봅니다. 아까 올라갈 때 이걸 그냥 지나쳤어요. 얘는 확실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부터 그때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었거든요. 산불 교심, 이게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한다는데, 전국에 몇 안 되는 순수 한글 비석이래요. 그때도 산불은 무서웠나 보죠. 오랜만에 봅니다. 한 반 정도 내려왔는데, 다시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되게 수월하네요. 시원하기도 하고. 이건 그냥 자연 풀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나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 가족이랑 여럿이 해서 이 근처 와서 자리 깔고 취사하면서 쉬었다 갔던 기억도 나네요. 그때는 이런 데서 다 밥을 해 먹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수영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택도 없죠. 제1관문 다 내려왔습니다. 아까 3관문에서 여기까지 6.5km, 한 1시간 15분 정도 걸렸네요. 일반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해서. 출발지로 왔습니다. 제 자전거 저기 얌전하게 잘 있네요. 내려올 때는 다이렉트로 왔더니 7.2km 걸렸네요. 여튼 왕복 15km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라이딩 모드로 접어들어서 여기서 세제 자전거 길로 해서 제 고향인 점촌까지 한 30km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네, 아침에 내렸던 문경 터미널을 지나갑니다. 저는 지금 점촌 터미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보통 문경에 간다 그러면은 문경 터미널로 끊으실 수도 있는데, 점촌 터미널로 해야지 문경 시내로 들어갑니다. 문경시 안에 점촌동과 문경동인가 읍인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명이 헷갈리게 됐어요. 네, 벌써 10월 중순인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벼들이 고개를 숙였네요. 옛날엔 당연히 이런 자전거 길이 제 고향에 없었는데, 제가 고향 떠나고 나서도 가끔 무슨 일 있을 때 가곤 하다가 2015년 제가 첫 국토종주 할 때, 그때 코스를 보니까 딱 여기를 가로질러 가게 돼 있더라고요. 세제 자전거 길이 놓여 있어서. 그 이후로 제가 국토종주 4번 했으니까, 그리고 올 연초에 한번 또 세제 자전거 길 한번 더 탔으니까 자전거로만 고향 길을 한 5번 온 거네요. 도로 상태며 코스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강, 왼쪽으로는 황금빛 논, 코스도 호젓하고 이화령도 있어서 도전도 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 국토종주 코스 중에 하나라서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요. 개별로 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진남교라는 데를 조금 지나서인데요. 산을 굽이 따라서 강이 흐르는 게 아주 절경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고요. 어릴 때 놀러도 자주 왔던 곳입니다. 상주를 자전거 도시라 그러잖아요. 아주 인프라를 잘 해놔서 문경도 그리고 점촌도 그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길 위험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렇게 꾸며놓고, 아까 올 때 자전거 도로 상태도 관리가 그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요. 이제 한 20km 왔는데요. 트레킹 15km 하고 자전거 30km 이렇게 타니까 비교는 안 되지만 철인 3종 경기 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마라톤 한참 할 때 풀코스 뛰고 나서 수영만 배우면 철인 3종 경기 하겠다 해가지고 수영을 배운 적이 있는데, 수영은 제가 호흡이 안 돼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50대 중반으로 가고 해서 못할 것 같네요. 불정 자연 휴양림이란 데를 지나서 약간의 어필 있는 데를 가고 있는데요. 아주 수풀이 우거진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 햇살 들어오는 거 하면 다 와갑니다. 이제 점촌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아파트도 있고요. 나름 번화된 도시입니다. 이름이 점촌이라서 좀 그렇지. 다 왔네요. 네, 마무리 인사는 점촌터미널 앞에서 드립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올라갈 건데요. 오늘 세제 트레킹, 문경 세제 트레킹 15km, 그리고 세제 자전거길 30km 이렇게 해봤는데요. 좋은 코스였어요. 총 7시간 걸렸는데 좀 여유롭게 한 8시간 잡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세제는 38년 만에 찾은 자연이었는데 변한 건 없었습니다. 오직 변한 게 있다면 저였고요. 자전거길은, 세제 자전거길은 역시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